1시간짜리여서 뭐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은데 오늘은 점심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에스모 그룹의 이제 SI 업체에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 CX 디파트먼트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CX가 뭐냐 그랬더니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래. 그래서 그 고객의 경험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서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에스모 회사의 사장님이 한 2년 전에 바뀌셨대요. 2년 전에 바뀌셨는데 2년 전에 사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사용자의 경험이나 경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 제품이나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SNS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도 중요하겠지만 B2B나 솔루션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는 데에도 이런 고객 경험 또는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CX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냐면은 한동안 이렇게 다른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엔지니어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것처럼 마케팅을 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직종에 있다가 이제 그 직종에 있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조금 성장의 한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릴로케이션 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요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서비스 기획이나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많이들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도 이 서비스 디자인 쪽 전문가들 갖다 지금 많이 이렇게 모시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서비스 디자인 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직종으로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통해 가지고 그런 엑스퍼티즈를 갖다 많이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시간짜리에 이렇게 딴 얘기 많이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런 수업들의 결과가 정말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나오려면은 좀 연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학부 바로 졸업하고 와가지고 서비스 디자인 한다 이러면은 약간 좀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인사이트나 이런 걸 잡아내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이제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보면은 개인 작업을 해서 로우 머티리얼을 많이 모으고 그거를 팀 작업을 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나가서 개인 작업을 해가지고 또 로우 머티리얼들 갖다 많이 모으고 또 만나서 팀 작업을 해서 걔네들 정리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갖다 반복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 그게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가가지고 개인기로 어떤 것들을 갖다 자료들을 갖다 모아올 수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개인기에 대해서 실습한 그 내용들을 나눴잖아요.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 화요일 날 수업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또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을 갖다 같이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이제 오늘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 작업으로 뭔가를 갖다 정리하였을 때 정리한 내용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매핑이나 타임라인 매핑이나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스테이크홀더 매핑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비슷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였고, 네 팀이 이 스테이크홀더 매핑을 갖다 해봤어요. 자, 그 중에서 발표할 팀은 유수연, 김현영, 성중호, 장하원, 정유진, 홍남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빨리 뛰어나와서. 저희는 서점을 주제로 그때 관찰한 결과들을 가지고 매핑을 했는데요. 먼저 이해관계자로 매핑을 했을 때 크게 서비스의 수혜자 부분이랑 제공자로 나눴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안에 동그라미 조그만 거는 하이 인텐시티라고 조금 더 코어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넣고, 바깥쪽에는 약간 그 보조적인 서포티브한 스테이크홀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넣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나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바깥 부분에 예를 들면 소설가, 비평가, 사파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바깥 영역의 대상들을 넣는데요. 이 사람들을 왜 바깥에 넣냐면은 지역사회 같은 경우 저기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지역사회 같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코어하진 않지만 바깥쪽에서 영향을 충분히 받고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자, 질문이나 코멘트. 일단 내가 물어보면 지역사회가 서점 서비스에, 이거 맞지? 네.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까? 저희 신촌 거리가 이번에 문화기 거리로 하면서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역사회까지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치면 그 홍인고가 망할 뻔했어요. 어떻게 망할 뻔했냐면 재개발 지역이 묶여가지고 쓸려나갈 뻔했는데 이제 사실 홍인고가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한 게 없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신촌거리를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그 거리가 살아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아노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그 달려라 피아노인데 NGO 쪽,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인가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기증받은 거고. 그러니까 꼭 신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바깥의 지역사회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다. 네, 서점 서비스에. 또요, 다른 사람들?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쪽에 코어 인텐시티, 아주 핵심적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로우 인텐시티 하는 쪽 스테이크홀더는 스테이크홀더인데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쪽에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하고 서비스 수혜자로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또 반을 나눠가지고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갖다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이거 괜찮다, 재미있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토마토 라면에서 이제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팀도 아주 재미있게 이 전체적인 실제로 전달 매체가 있고, 그걸 갖다 이제 수혜하는 수혜자가 있고, 이제 가장 바깥에 정부가 있고,
촬영 장비 제조사가 있다 해서 이 코어에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했고 또 아이템들을 되게 아이템아이즈 해가지고 카테고리 했던 점 그런 점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 디자인 하는 팀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온 스테이지 하고 여기에 백 스테이지에서 프론트하고 백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에 공공 이해관계자하고 아래에 민간 이해관계자를 갖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2x2로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그런 점도 좋았고요. 자, 스트레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제일 가까운 거다. 제일 놀란 게 이거야. 이게 누가 그랬어? 영화가 그랬지? 아니야? 누가 그랬어? 가장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여자친구하고 가족하고 서비스 디자인 조언이래. 다행히 나는 한 여기쯤 있어. 그래도, 다행히. 난 여기쯤 들어놓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에 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요걸 갖다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구조화를 시켰으면 좀 더, 인투이티브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이 마이 타임라인 매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매핑을 하는 건데, 이거랑 관련돼서는 세 팀이 했고, 우리 발표할 팀은 골목대장. 박수 쳐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희 조는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조사하면서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눠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강남에 있는 해피 시니어 플라자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종로 거리인데, 각각의 활동이, 그러니까 여정이 집 밖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인데 이제 각각의 활동이 사진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통합해서 위와 같은 타임라인을 만들었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비슷한 타임라인을 갖지만 두 가지 장소가 서로 다른 행동 범위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든지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서비스가 직접된 경우랑 산재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내가 먼저 하면은 두 집단이 굉장히 다르던데 시간을 갖다가 쓰는 게? 네. 먼저 복지관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종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잖아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뭐 영화관이면 영화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밥을 먹는 건 밥집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런 이동 거리가 복지관에 비해서 넓고, 그리고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전에 종로의 탁골공원이랑 종묘? 네. 거기에 이제 취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발견했던 거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아마 저기 계층과 지역의 차이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천안에서도 오시고요. 춘천에서도 할아버지들이. 네, 천안과 춘천에서도. 왜냐하면 지하철이 공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쭉 가는 것도 여름에 시원하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한 3시간 넘게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좀 더 재밌는 게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탁골공원에는 전에 확실히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에서 복지관이랑 공모를 해가지고 이동식 서점을 만들었었어요. 이동식 도서관.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있는지 나중에 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커뮤니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형성한다는 주제를 뽑아낸 것 자체가 사실 저런 공간들을 다 돌아다녀 봤을 때 어디든지 그 무리가 계셨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이렇게 할아버지분들 특히나 이렇게 딱 만나기만 하시면은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여도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경학과 홍나무입니다. 저희 이게 보면은 위에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거의 집으로 가는 때까지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왜 이 과제를 하는가를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타임라인 매핑을 하는 게 결국 그러면 사실 고객들을 이해하자는 각 단계별로 이해하자도 있지만 약간 되게 이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타임라인 매핑이 원래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근데 서점을 타임라인 매핑을 저희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타임라인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서는 그 시중을 받고 뭐 차 마시고 머리 주문하고 자르고 머리 감고 그다음 다시 확인하고 돈 내고 나가는 일련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없다가 약간 저희 결론이 됐었어요. 처음과 끝만 있대. 근데 지금 약간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셔가지고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말씀드리면은 원래 노인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뽑아낸 게 사실 이 과제를 하면서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타임라인이라는 게 저희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대상인 거죠. 대상의 삶 이거를 보고자 좀 브로드하게 잡았어서 만약에 노인 커뮤니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서점이랑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저 타임라인 매핑에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책 되게 좋아하고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 서점 갈 때 인터넷 서점에 한번 뒤져서 보고 그것도 다 타임라인 매핑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너무 좁게 잡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만약에 구매자 자신이 삶에서 내가 책을 어떻게 사겠다고 의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따라가면 이게 쭉 그려질 것 같거든요. 서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업 시간 또는 페이스북, 내가 좋아하는 블로거,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 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하나 개개인들 특성들, 직장인부터 해서 학생들까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좁게 하니까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타임라인 매핑은 좀 넓게 봤어요. 그죠? 와가지고 시니어가 어떻게 시간을 갖다 하루 종일 쓰는지 하는 걸 봤고, 우리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서점에서는 타임라인이 잘 안 보이더라, 뒤섞여 있어서 안 보이더라 했고, 우리 코에스토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는 그 시간 라인을 갖다 쭉 해가지고 이런 타임라인을 갖다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조금 긴 타임을 가지고서, 왜냐하면은 아마 기억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한 디멘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T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배열된다. 그래서 T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맞춰서 이 가급적이면 시간의 거리가 긴 그런 서비스를 갖다 잡아가지고서 서비스의 대상으로 잡으면은 서비스 디자인의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봤었을 때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갖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모집된 자료들을 갖다 정리하기에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센티브하고 디스인센티브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팀이 얘기를 했고 우리 첫 번째 시니어 공간 얘기했는데 방금 발표했으니까 넘어가서 두 번째는 토마토 라면.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안녕하세요. 토마토 라면조입니다. 저희 조가
인센티브, 디센티브 매핑이랑 서비스 생태계 매핑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비디오 컨텐츠의 전반적인 유통 과정에 대해서 했으면은 저희 이제 인센티브, 디센티브 매핑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개별 전달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자 보면은 자유도, 그리고 그 컨텐츠의 퀄리티, 그리고 컨텐츠 선택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도를 보면은 모바일, 웹, TV 순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웹 같은 경우는 TV보다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에 대해서 TV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 쉬었다가 다시 볼 수도 있지만 TV 같은 경우는 이제 본방을 본다고 하면은 물 마시러 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컨텐츠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자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TV, 웹, 모바일 순서로 퀄리티가 더 좋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화면에다가 좋은 소리, 그리고 이제 양질의 영상을 전파받아가지고 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제일 높고요. 웹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받아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 자체가 작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 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순서로 되게 퀄리티가 낮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V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자세 같은 데서도 살짝 차이를 보이는 게, TV는 보통 저희가 다 소파에 앉아서 이제 편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보더라도 20-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손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목이 아프거나. 엎드려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앉아 있어도 불편한 게 이런 모바일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컨텐츠의 선택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이런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게 되는데요. 웹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웹에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볼 때는 주로 이제 검색해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을 이제 소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TV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본방 사수하면은 이제 어떤 시간 정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정해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채널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돌리다가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 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쓴다, 배터리를 많이 쓴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마무리될,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나 코멘트. 찬양이. 저는 IPTV를 엄청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기서 IPTV가 빠진 게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요새 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TV랑 웹의 중간 정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TV로 막 채널 돌리고 보다가, 본방 보다가도 화장실 갔다가 못 보면 잠들거나, 그럼 IPTV로 다시 다운받아서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패턴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메요. 네, 저희가 그 생태계 매핑할 때는 그거를 같이 했었는데, 이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3개 크기로 나누다 보니까 그걸 고려를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홍나무입니다. 저희조도 사실 인센티브, 디센티브를 되게 하고 있다가 하다 중간에 그냥 다 엎어버렸어요. 한 3분의 2쯤 했었는데, 근데 그게 왜 엎었었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막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일 수 있고 디센티브일 수 있는 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했던 관찰 드리븐으로 이게 나오는 건가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그냥 벌써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브저베이션을 넘어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엎었거든요. 혹시 여기 팀에서는 어떤 관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 디센티브 뽑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전지를 한 장 사가지고, 저희 아이디어 붙이는 거 그때 아이디오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붙였고요. 그런 걸 붙인 다음에
저희가 관찰했을 때 저희도 살짝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관찰에 1차적으로 관찰했던 자료들을 해석해가지고 그것들끼리 맞는 부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지에 붙었던 걸 정리해가지고 한 게 저거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걸 하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이게 순전히 관찰로만 얻는 자료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저 디스커션 하면서 나온 얘기지만은 이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는 해석이 들어가요. 이걸 갖다 할 때는 우리가 해석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사람들의 목적하고 동기가 들어가는데 나 이런 목적으로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석이 들어가요.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현상적인 observation만 가지고 보는 거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것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 그거는 맞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매핑들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이 매핑이 이 observation 단계, 그 중에서 특히 observe 단계, 제일 앞 단계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쭉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진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더 정밀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림 자체가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림의 이름은 변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예행 연습 같은 의미에서 이런 걸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적절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3H 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 외에 수집된 데이터 정리. 니네 팀에 없어. 저희 냈는데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래? 네, 제출했는데요. 제출했어? 네. 그거 이상하다 그랬어. 내가 6팀인데 왜 5팀만 계속 나오나 그랬댔어요. 확인해 볼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있겠느냐 해서 이 각자 이 새로 트라이한 방법들을 갖다가 쭉 여기다 올려놨는데 우리 동시민의 팀 앞으로. 이게 제일 재밌고 궁금한 거야. 나누기에. 앞에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 갖다 한 거고, 이건 이제 이 각자 팀에서 하면서, 이런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잠시만요. 저희가 원래 이거 발표 역량을 키우려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시간. 그거 너무 좋은 일이다. 야. 그러면 누굴 갖다 찍어도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그럼 찍어봐야 되겠구나. 저희는 자연밥상 팀이고요. 저희 주제는 이제 공공 미화를 주제로 도시 미화를 주제로 잡아서 공공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 또 있구나.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개인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포스트잇에다 다 적고 그것을 또 이렇게 관찰한 거를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첫 번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딱 정해서 하자면 그 쓰레기를 왜 버리는지 같은 부분을 이제 의식이라고 넣고 또 쓰레기를 버려서 이제 나타난 저희가 관찰한 현상들을 현상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인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생기고 또 그런 의식으로 이런 저희가 관찰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이 현상이 또 다시 의식에 반영이 돼서 또 이런 사이클을 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그 교수님께서 주신 슬라이드에 사진을 프린트아웃해서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월요일 개인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게 생각보다 보이는 게 사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다시 또 나가가지고 좀 이제 조금 먼 뷰를 가지고 또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또 촬영을 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프린트아웃을 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1인 1 디바이스를 다 켜서 각자 이제 동영상을 다 켜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쭉 나열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의식,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 아이디어를 풀어나가기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의식, 뭐 현상, 시스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서 저희가 행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머뭇거리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딘가 쓰레기를 버릴 공간을 찾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의식은 사실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절트가 사실은 저희가 현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행동들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쓰레기를 예를 들면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한 몇 미터 정도 들고 가다가 모르는 척 버린다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거래의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뭐 제대로 수거가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서 그게 코즈라고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직접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곳 두 곳 간의 비교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네. 더 할 말 있는 사람? 네. 네, 여기까지 저희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수고했어요. 나는 사실 궁금했던 게 여기에 그 행위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식하고 현상하고 원인은 이거는 이렇게 잘 구별이 되는데 이 행동과 결과, 이 결과도 행동일 것 같아서 얘는 어떻게 구별을 했나 싶더라고.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카테고라이징을 안 하고 그냥 막 날개를 썼거든요. 관찰한 결과들을. 그래서 이게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결과인지 처음에 되게 의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진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그냥 결과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약간의 시간, 타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행동으로 보고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파악을 했다 이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관찰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 방법을 갖다 고안을 해내서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류수연 이 교보문고는 공간을 나눴어요. 공간을 나눠가지고 공간에 어떤 책을 파느냐 하는 그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패턴이 달라지더라 하는 걸 갖다 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텔레비 보기 팀에서는 1인칭하고 3인칭으로 나눠서, 그래서 가운데 일상이 있고 왼쪽은 1인칭, 오른쪽에는 3인칭 해가지고 이 인칭을 나눠가지고 한번 봐도 재밌겠다. 이것도 아주 참 인사이트 있는 그런 구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같은 그림 찾기. 이것도 재밌었어. 그래서 모자가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모자를 갖다가 자주 쓰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타입 패턴에서는 이렇게 4가지 유형 또는 영역으로 그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들을 갖다 구분해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사실 기존에 있는 방법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도메인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존에 했던 이런 타임라인 매핑이나 그 스테이크홀더 매핑이나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나 이런 거 말고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더 잘 맞는 형태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전체랑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은 이제 오늘 그 내용은 비슷한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리슨을 했다고 화요일 날. 그러면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했던 observe하고 요번 주 화요일 날 했던 리슨을 합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 디스커버 단계를 마무리를 갖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단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것들 외에 어떤 방법들이 조금 더 보충될 수 있을까? 또 걔네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다음 단계인 define 단계로 넘어갈 때 더 효과적인 그런 중간 단계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리슨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같은 게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갖다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가설을 갖다 검증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갖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큰 그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이런 쪽이나 이런 쪽도, 그러니까 실제로 온사이트에서 현실성을 갖다 조금 더 높이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갖다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그런 방법들은 에스노그래피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에스노그래피 외 대표적인 그 외 고릴라하고 몇 년 동안 산 아줌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할머니시지, 할머니서부터 시작해서 원시 종족에 가가지고 그쪽을 갖다 실제로 본 경우, 또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무 상관없는 퀀텀 메카닉스 하는 물리 실험실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뭘 보려고 그랬냐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가 찾아내는가, 이런 거 하려고서 한 2년 동안 가가지고 자기는 물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댔어요. 이런 것들이 에스노그래피예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지금 이 클래스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갖다 얻을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료의 볼륨은 굉장히 커지거든. 반면에 이걸 갖다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냐면 에스모 그룹하고 했던 행사야. 그래서 뭘 했었냐면, 외국에서 우리가 석학들을 데려오면은 와가지고 자기네들 맨날 세계 어디에 가서나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가잖아.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뭘 했었냐면, 이제 그 회사 에스모 그룹에 소위 말하는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임원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원진들을 갖다가 그룹핑을 했어.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해서 한 그룹을 갖다 5개, 6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그 외국의 석학들,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의 리더로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와가지고 발표 자료, 이미 만들어진 발표 자료 만들 필요 없다. 그냥 이 에스모 그룹 임원들이랑 같이 하루 정도 그 상황을 가장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가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였냐면은 한 팀은 분단 국가가 우리뿐이 없잖아. 그래서 이 DMZ나 그 통일전망대나 또 이 이산가족협회나 이런 데를 갖다 갔어요. 그 외국의 유명한 학자하고 우리 그 에스모 그룹 직원 임원 한 서너 명하고. 근데 누구를 각 그룹마다 붙였냐면 에스노그래퍼를 붙였어. 에스노그래퍼를 갖다 붙여서 에스노그래퍼가 한 그룹당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일을 했고 뭘 이야기를 했고 뭘 관찰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갖다 다 모았어.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떤 팀은 그렇게 했고 또 어떤 팀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IT 코리아니까 그러면 이 IT 코리아의 그 IT를 갖다가 가장 그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뭐냐.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세운상가도 가고 테크노마트도 가고 막 이러면서 또 그 왜 우리는 적어 있었잖아 게임방. 그래서 게임방 같은 걸 가면서 하루 종일 갖다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 거야. 임원들하고 그 사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 나누고 관찰한 걸 갖다 에스노그래퍼가 옆에서 다 적고서 쓰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는 그 이제 석학들이 자기네 가져온 얘기들 가지고 풀어놓고 나서 디스커션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뭘 했냐면 에스노그래퍼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관찰한 내용들 속에서 장소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오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세 번째 세션이 제일 대박이었어. 왜냐하면은 캔된 그런 어떤 이미 통조림처럼 꽉 모여진 그런 자료가 아니라 당장 엊그저께 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IT 코리아의 가장 큰 약점은 뭐다 이런 그 얘기들을 갖다가 이런 그 에스노그래퍼가 본인들이 직접 보고 관찰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가지고서 정리해서 보여줬거든. 굉장히 인포머티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 에스노그래퍼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축적을 시켜놓으면 어떤 패턴이 나오나 그 패턴을 보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직접 가서 같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슈즈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왼쪽처럼 이게 옛날에 하던 HCI나 UI나 UT나 하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웨이 미러를 놔두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서비스 디자인이나 경험 디자인은 그게 아니라 직접 거기 가가지고 실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 많은 이 실험실이나 연구실들이 HCI 하는 실험실이나 연구실들이 이제 더 이상 정밀 실험실 같은 걸 운영 안 하고 현장으로 간다고. 현장으로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론이 이제 Rapid Ethnography라는 게 있어요. 속성법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요새 같은 세대에 누가 가가지고 2년 동안 고릴라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아주 단기화 시켜가지고 하루 정도, 하루 거리 정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래퍼를 쌓고 어떤 정보를 갖다 얻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게 래피드 에스노그래피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실제로 그 해당되는 컨텍스트나 해당되는 사이트에 가서 에스노그래피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거랑 이걸 갖다 정보 통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바일 에스노그래피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리서치 툴이야. 저 카메라 때문에 말 못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중에 우리 엘모 회사에서 나오는 핸드폰들은 다 강력한 에스노그래픽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체크표했던 약정시에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에스노그래픽 데이터를 갖다가 엘모 회사가 써도 된다는 거에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갖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방법들 요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네들을 보고 모바일 에스노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는 거야. 직접 가지고 가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디브리핑을 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했던 디브리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기법들 중에서 한 가지 이렇게 많이들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그룹 리서치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 봤기 때문에 반대의 시각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서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이거 너무 안 좋은 서비스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제 재밌는 케이스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도서관 여기 늘라운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들은 쾌적한 수면에 포커스를 하고, 우리 여학생들은 쾌적한 수면에서 쾌적한에 포커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라고 그럴 때에도 이게 왜 좋고 어떻게 더 개선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법 중에 하나는 그 리슨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업저브 통해서 만들어진 얘기 중에서 컨플릭트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보면은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컨플릭트가 왜 여기서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저랬을까? 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게 좋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갖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그룹 리서치라고, 일부러 디베이트를 조장하고 일부러 트레이드업이나 파라독스나 컨플릭트를 갖다 찾는 거. 이걸 잘 찾아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를 갖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을 갖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스테이크홀더나 타임라인이나 또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에다가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 리슨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인사이트들을 여기에다 보충을 해서 똑같은 내용들에다가 지금처럼 내용들 갖다 보충을 하고,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많이 채워놓고, 특히 이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시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강의했었을 때 이 비헤이비어나 인바이런먼트나 액티비티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쭉 한 다음에 프로블럼하고 니드하고 인사이트에 대한 오퍼튜니티에 대한 얘기들을 칼럼들을 썼다고.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 시드 아이디어라는 거 굉장히 거친 아이디어들이죠. 그런 거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막 쏟아놓는 거예요. 오래 하지도 마. 30분, 맥시멈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고.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저게 니든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걔네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니즈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딱 막 내뱉는 거야. 거칠게. 그러면은 그걸 갖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주 빨리 받아 적어서 걔네들을 갖다가 또 뭐 받아 적어도 되고 녹음을 해도 되고,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빽빽하게 만드는 거. 그게 디스커버 단계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시드 아이디어 도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던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툭툭툭툭 던진다는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굳이 타이핑 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런 블랙보드 같은 데에다가 빽빽하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뱉는 대로 그냥 다 던지면은 얘네들이 빽빽하고 많을수록 요 다음 단계인 define 단계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디자인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간 중심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 주제의 제일 마지막 타이밍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 더 좋은 생각이 났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봤다. 또 우리는 시드 아이디어 대신에 이런 다른 걸 갖다 우리 던져보기로 했다. 안 되는 이유들. 갖다 너무 재밌어. 안 되는 이유 하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던져보기 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프로젝트에 가장 잘 맞는 이 디스커버 단계의 최종 아웃풋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최종 아웃풋의 골은 뭐냐면
무지하게 넓게 쫙 펼치는 거예요. 가능성을.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펼쳐서 이 다음에 디파인 할 때 거기서부터 수렴할 거리가 많게 그렇게 펼쳐지는 거.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건 그냥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시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그 팀 과제 중에 하나가 4월 10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건 뭐 제출해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아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아카이빙 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프로젝트하고 가서 비디오 들어보고 하는 내용들, 사진 찍었던 거, 포스트잇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세요. 그걸 갖다가 한 4월 10일까지는 내가 얘네들 모아놓은 걸 갖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디오 자료들, 얘네들은 사진 자료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인터뷰에 대한 스크립트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평가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공모전을 갖다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이제 진짜 서비스로 한다든지 할 때 제일 유용하게 쓸 거야. 이 내용들이. 그리고 팀 과제는 이번에는 아주 진검승부예요. PPT 2장인데 폰트 24 이상으로 해가지고 시드 아이디어들 한번 그 PPT 2장에다 최대한 많이 한번 채워보려는 거예요. PPT 만들 시간이 없으면 괜찮아요. 저 블랙보드에다 열심히 이거저거 쓰고 나서 사진 찍어서 제출해도 돼요.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야. 양과 이게 어떤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그 어프로치를 써서 이렇게 해봤다. 우리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식에 대한 얘기들. 그걸 가지고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수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비스 프로포지션을 만드는 작업들을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